지식 엘릭서입니다. 오늘은 G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GDP 갭률, 잠재 성장률, GDP 디플레이터 등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GDP를 왜 알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DP 및 파생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침체 및 하락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시그널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투자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GDP는 대세 판단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GDP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DP는 한 나라, 영토 안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최종 생산물의 가치입니다. 지하 경제는 특정할 수 없고 신종 플루나 돼지열병 등과 같은 사회적 악영향도 포함되는 일부의 단점도 존재하지만 학문적인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GDP로 파악할 수 있는 시사점은 GDP 규모로 한 나라 살림살이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의 표를 통해서는 각 국가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GDP 성장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DP 성장률의 정의는 일정 기간 동안 연 또는 분기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나타냅니다. 구하는 공식은 기준연도 GDP에서 전년도 GDP를 빼준 값을 전년도 GDP로 나눈 값입니다. 수치로만 이야기하면 너무 딱딱하니 예시를 들어보이겠습니다. 2017년 중국의 GDP를 12조라고 가정하고 2018년 중국의 GDP를 13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GDP 성장률을 구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측정 기준이 되는 연도에서 작년도 GDP를 빼줍니다. 이때 값은 13조 빼기 12조 해서 1조가 분자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1을 작년도 GDP인 12조로 나누면 0.083이 됩니다. 100분율로 보기 위해서 100을 곱해줍시다. 따라서 이 예시에서 18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8.3%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2%대, 베트남과 같은 신흥국은 7%대 성장 전망이 된다 와 같은 기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보다 훨씬 높게 전망이 되는데요. 그 이유를 학창시절의 키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는 성장판이 미리 열려 이미 키가 180cm 이상으로 큰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8cm씩 크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1cm에서 2cm 정도 클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아직 이제 성장판이 열린 160cm 초반대의 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6에서 8cm 정도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도 일정 수준의 키에 도달하면 선진국처럼 점점 둔화되겠죠. GDP 성장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경제라는 큰 베이스가 성장한다는 대전제 하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성장할 확률도 올라가니까요. 역으로 GDP 성장률 전망이 하향된다면 그것은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GDP 관련 수치를 해석하실 때 기저효과에 유의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평소 연 4%대 성장을 하던 국가가 여러 호재로 인해 연 6%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 4% 수준으로 회귀했는데요. 6%에서 다시 4%로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해석에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악재 때문에 4%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6% 성장률일 때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경제가 나쁘다라는 무조건적 해석보다는 경제가 전년도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아서 상대적으로 4% 성장이라는 수치가 낮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GDP 갭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식은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입니다.
여기서 잠재 GDP란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GDP 수준을 말합니다. 잠재 GDP가 가장 이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의 잠재 GDP를 잠재 수준에 가깝도록 여러 정책을 펼칩니다. GDP 갭이 플러스라는 것은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이 플러스라는 뜻입니다. 즉, 국가의 실제 GDP가 그 잠재 GDP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제가 그 최대 잠재 수준을 초과하여 과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이때 긴축 재정과 금리 인상 등을 통해 과열될 경기를 잠재 GDP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려 합니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실제 GDP에서 잠재 GDP를 뺀 값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즉, 실제의 GDP가 잠재 GDP보다 작다는 말이죠. 경제가 그 최대 잠재 수준을 달성하지 못해 침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제 GDP를 잠재 GDP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확장 재정이나 금리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합니다. 다섯 번째로 GDP 디플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란 국민 경제의 모든 물가 요인을 포괄하는 물가 지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의 전체 모든 물품의 가격을 종합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입니다. 실질 GDP란 당해 생산물 총량의 기준연도 가격을 곱한 값입니다. 명목 GDP란 당해 생산물 총량의 당해 가격을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기준년은 5년마다 변경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2015년 기준으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한 나라에 자동차 10대만 있다고 치고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9년도 명목 GDP는 차 10대 곱하기 당해 가격인 150만원으로 1,500만원입니다. 19년도 실질 GDP는 차 10대 곱하기 15년도 가격 1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1,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나누면 1.5가 나오고 여기에 100%를 곱하면 2019년도 GDP 디플레이터는 150%가 됩니다. 즉, 기준년인 2015년과 비교할 때 2019년도 나라 전체의 물가는 50% 상승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신 후에는 뉴스에서 만나는 GDP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은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 엘릭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